네, 하우머니 돈을 아는 남자 백영찬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상반기 채용 이제 마무리가 되면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막 생겨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입하는 게 그 적금보다는 이제 보험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처음에 적금부터 했던 것 같은데 태진 씨는요? 저는 다 썼는데. 네. 네, 대부분 다 쓰시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적금보다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지인분들의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우리 친구 아이가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사회초년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보험 가입, 적절한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금융 전문가들이 참 많아졌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엄마의 친구, 엄마 친구의 친구, 뭐 아는 이모의 뭐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럴 때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무턱대고 가입했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진짜 뭐 누구의 친구, 엄마의 친구 뭐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융 상품이 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그 소비성 지출 이제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면서 재테크에 먼저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잘 몰라서 이제 수수방관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험 가입은 다른 여타의 어떤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의 재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도 면밀한 이해와 그다음에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의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다가 아는 분의 권유로 가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나쁜 상품이었다기보다는 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어서 나중에 제가 또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금융 지식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종신보험이나 연금 저축보험이라든가 뭐 요즘은 또 변액보험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상품들을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떨어지셔서 내가 도대체 뭘 가입했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서부터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입사 1년 차인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요즘 워낙 그 노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고령화다,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담감이 커지고 또 이제 요즘 기업 내에서 이제 정년이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진짜 불안감이 막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의 80%를 이제 변액연금 같은 그런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실제 사례도 봤습니다. 급여의 80%를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뭘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굶는 거죠, 뭐. 예. 네. 아무튼 잘 몰라서 하는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낸 보험료 갖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든가 뭐 입원을 하게 된다든가 다치게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치료비나 어떤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의 용도가 있는 그런 보험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저축성 보험 말 그대로 이제 저축하는 건데 다만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저축 금융상품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축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가 되지, 그러니까 저축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그 중간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난점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 10년을 넘어가면 저축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보통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이런 저축보험들은 그런 쪽에서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펀드.
펀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변액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축성 보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저축성 보험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예. 단기간은 절대 아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금액을 이렇게 불입하시게 되면 유지도 힘드세요. 그래서 깨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가 발생하시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돈을 이제 인출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모두 함께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얼마나 어느 정도 선에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급의 80%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건 좀 무리가 따지죠. 그렇죠. 예. 소득 대비 이제 적정한 보험료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 FP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한국형 그 가계 재무 비율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의 8%에서 10%, 많게는 12%까지 적당한 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소득 대비. 그래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이제 조금 보장성 보험보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월 소득의 10% 내외 수준에서 가져가셔야 뭐 장기 아까 그 비과세라고 하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복리 투자에 의한 어떤 복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월 200만 원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보장성 보험은 8에서 10%니까 16에서 20만 원 정도인 거고 저축성 보험은 20만 원 정도를 불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가장 이제 적정한데 예. 물론 걔네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적정 수준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보장성 보험은 해가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보장의 내용이 좀 축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축성 보험은 오래오래 유지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좋아져요. 네. 예, 그래서 오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염두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저축성 보험을 그냥 하나를 들었을 경우에 네. 그 하나를 그냥 쭉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도 궁금하고. 뭐 일단 예. 한번 가입하시면 이제 쭉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작은 거 2개를 갖는 거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랑 뭐 어떻게 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것도 결국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 네. 어떤 재무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장기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적게 나눠서 불입하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외에도 또 이런 점들 염두하면서 가입하시면 좋겠다 하는 점들 짚어주실까요? 네.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이제 생명보험과 이제 손해보험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네. 모르겠어요. 생명보험은 되게 쉬워요. 예. 뭐뭐 생명이면 다 생명보험사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이 조금 헷갈려요. 뭐뭐 해상, 뭐뭐 화재가 들어가면 다 이게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약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뭐 지구상품이라든가 보상 영역이라든가 지급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서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보완적인 거고요. 손해보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이제 손해보험 쪽이 조금 더 잘 돼 있으시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담보, 그러니까 생명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특화돼서 보장 설계가 잘 돼 있는 것이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개념은 그 뒤에 끝말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걸로 이제 구별해 주시고 보장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중간까지 들었을 때는 요 정도로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플랜이 좀 잡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도 들거든요. 자,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컨설팅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각 기관별로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또 제일 어려운 게 보험상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약관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연구와 또 이해, 정보에 대한 이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입하실 때. 그다음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침들 알려드렸는데 그 지침에 맞게끔 가입하시는 거 너무 많이 가입하셔서 소득이 어떤 돈 지출하는 것에 꽉꽉 맡기시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보통 요즘은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비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건전한 비교 사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비교하셔서 전혀 다른 정보 갖고 혼동하지 마시고 정말 건실한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